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금을 좀 팔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제목은 금 사세요입니다. 돈 파는 가게에서 그동안 금에 관련된 방송 몇 차례 해드렸지만 단 한 번도 투자 목적으로 금을 사세요 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반대로 안전자산으로서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가 되면 일정 비율 정도는 안전자산으로서 금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라는 방송은 또한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금에 대해서 투자 목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또 지금 제가 금 사세요라고 투자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돈은 거짓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금값, 금 왜 오를까? 두 번째, 그렇다면 어디까지, 얼마까지 오를까? 세 번째, 금 대신 은은 어떨까? 은이 훨씬 싸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네 번째, 그렇다면 금과 은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다섯 번째, 금과 은 이런 실물, 기금속 자산에 투자할 때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 마지막 여섯 번째, 다른 자산들이 있죠.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주식에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채권에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건데, 그렇다면 그들 다른 자산과 이 금 또는 은가의 이 비율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 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오늘 순서 쫙 보시면 정말 그동안 궁금해 하셨던 것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간혹 이제 돈 파는 가게 방송 들으시면서 그 방송을 언제 했냐? 또 언제 방송을 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요. 지금 방송 채널 이 동영상 아래쪽에 보면 구독하기 버튼 옆에 종 있습니다. 종 표시 모양. 종 표시 모양을 클릭해 두시면 언제든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혹시 또 귀찮으면 종 표시를 다시 클릭해 두면 막대기 표시가 나오면서 다시 또 알람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자재로 편하게 하시되, 어쨌든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듣게 되어 있다면 또 계속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체계적일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금 사세요.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국내 금 시세, 최근 시세 한번 볼까요? 자, 그림에서처럼 국내 금 시세가 들쭉날쭉 하면서 최근에 계속 크게 올랐습니다. 국내 금 시세입니다. 국내는 우리가 이제 한돈으로 거래를 하죠. 한돈 기준으로는 25만 6천 원 정도 합니다. 한돈은 이제 3.75g이니까 1g당 68,443원. 이게 언제자냐면 5월 19일 바로 오늘 이 방송하는 기준 일자 금액입니다. 한도는 25만 6,660원 정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 계속 금값이 오르고 있다. 자, 이 점 보시고 이제 국제금 시세도 보겠습니다. 국제금 시세는 트로이 온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트로이 온스당 지금 1731달러 정도 하네요. 이것을 이제 어제자 기준입니다. 어제 저녁 미국 기준이라는 거죠. 참고로 1트로이 온스는 31.1034768g, 약 31g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돈으로 따지면 8돈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격으로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1트로이 온스당 국제 금값은 212만 8,746원이다. 자, 이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마찬가지로 국제 금값의 최근 시세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이제 시세입니다.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기준을 할 때 2016년 1월 달에 최저점을 찍었네요. 1트로이 온스당 1,050달러. 자,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비쌌던 때는 이때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제로 금리 이후 또 돈이 굉장히 풀리면서 2012년에 이르기 전에 바로 꼭지점을 찍었습니다. 1트로이 온스당 1899달러. 자, 그때 한 10년 전에
1트로이 온수당 1899달러였으니까 지금 어제 기준으로 보면 1731달러, 즉 10년 전 기준에도 아직 못 미쳤습니다. 아직 최근에 그 국제금고가 좀 많이 올랐지만 역사적 최고는 아직 돌파하지 못했다. 자, 이 점 기억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국내 금값도 뭐 비슷하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금 왜 오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제금융협회 최근 보고서에서는 이 글로벌 세계 부채가 2019년도 지난해 255조 달러 엄청난 부채였는데 이게 2025년에는 약 지금 지난해보다 30% 더 증가한 325조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엄청난 부채죠. 예를 들면 올해 자 코로나 2020년 채권은 부채입니다. 그죠? 채권 발행 규모만 하더라도 현재 14조 달러입니다. 현재 14조 달러는 작년 2019년 한 해 대비 2배인데 문제는 이게 현재라는 겁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반년 이상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발행할 예정되는 채권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14조 달러가 발행되었고 이것만 하더라도 작년의 2배. 그렇다면 올해 14조 달러만큼을 남은 또 하반기에 발행한다고 하면 만약에 작년에 4배 수준이죠. 엄청난 돈이 풀려 있습니다. 즉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0% 이상의 부채, 전 세계 부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 가장 클라이막스가 올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올해 돈이 풀린 것은요, 역사상 가장 최단 기간입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또 가장 많은 돈. 이거 뭐 전무후무한 이야기죠. 그런데 심지어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오를까? 그래서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 많아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즉 부채가 많아지면 대가를 치러야 하듯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뭐 돈 가치 하락 이거죠. 즉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 첫째 돈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금은 인플레 해지 자산이다. 실물 자산으로서의 금은 가치가 떨어지진 않죠. 자, 두 번째,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 부채는 엄청납니다. 부도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갚아야 하는 돈이 많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근 뭐 한두 달 사이에 미국의 보잉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보잉 항공사가 30조 달러를 땡겨갔습니다. 빌려갔다는 거죠. 정부에서. 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 1조 원, 그죠? 자, 이런 한국의 대한항공은 기간 산업입니다. 또 미국의 보잉사 항공기 제작하는 회사 역시도 사실은 기간 산업입니다. 이런 큰 기업들, 특히 기간 산업들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데 망할 일은 사실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차하면 정부가 빌려주었던 돈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부도 날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지금 채권을 빌려갔습니다. 연준에서 또 정부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다면 이제 망한다라는 거죠. 부도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투자 시장은 불안해지면서 동시에 금은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금값은 오른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금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두 거장의 괴이한 행동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자 중에 거장 중에 한 사람 레이 달리오는 최근 주로 이 친구는 이제 ETF를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금 ETF만 남기고 모조리 비중을 크게 축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런 버핏 항공주 대거 손절했죠. 최근에 은행주도 대거 손절했습니다. 자, 이 워런 버핏에게 은행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왜? 미국의 성장 가치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혜보는 종목이 금융이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엄청난 로얄티가 버핏에게 있는데 은행주를 대폭 팔았습니다. 자, 이 레이 달러와 워렌 버핏의 이 두 사람의 괴이한 행동의 특징, 바로 앞으로의 경제는 지금까지와 분명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투자해 왔던 것하고 완전 패턴이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이 이 레이 달러와 워렌 버핏의 바로 이 괴이한 행동이라는 거죠. 문제는요, 이제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거죠. 이제 시작.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금 가격 어디까지 오를까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요, 미국 중앙은행 연준, 그때 이제 기준금리를 제로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제로 하니까 금값이 1온스당 800달러였던 금값이 몇 년 사이 2011년 1800달러로 급상승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표를 보았죠. 2012년이 되기 전에 금값은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직 그 최고치를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0년 1월 이후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요 지수 가운데 S&P 500 지수는 3배가 올랐습니다. 3배가 올랐는데 금 가격은 60%까지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즉, 주식에 비하면 금은 무려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올랐다라는 거죠. 심지어 은은 거의 제자리 수준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금값의 지난 10년간 그래프를 기억해 보십시오. 거의 V자였죠. 가운데 부분이 쑥 빠졌습니다. 급락. 그죠? 급락 1온스당 약 1000불 정도로 급락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계속 올라와 있는데, 크게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오른 이것을 따지니까 지난 10년 동안 60%밖에 안 올랐더라. 대신에 반대로 미국의 S&P 500 지수는 3배 가까이 올랐더라. 자, 그러니까 이 금은 지금까지 똑같이 돈이 지난 10년 동안은 많이 풀렸는데,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식은 많이 올랐는데 금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주요 은행에서는 18개월 후, 지금부터 18개월 후 금값을 1온스당 3,000달러까지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가격의 2배입니다. 2배인데, 자, 이 이유, 코로나19 미국의 양적 완화,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죠. 자, 이것은 2018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공격적입니다. 즉, 가장 최단 기간에 가장 많은 돈을 역사상 풀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최소한 2년은 제로 금리 유지가 예상이 된다. 자, 뿐만 아니라 미국이 계속 돈을 푸니까 미국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러 가치가 지금까지처럼 계속 유지될까? 아니다 라는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값이 얼마나 오를까? 자, 이것을 결론 요약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궁금한 거, 금 대신 은은 어떨까라는 거죠. 자, 최근 3년 동안에 금과 은 가격을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금이든 은이든 같은 실물 자산, 같은 기금속 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금이나 은이나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오르는데, 대체로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위에 있는 이것이 은 시세입니다. 은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데 금 밑에가 금 시세입니다. 자, 금도 은과 비슷하게 오르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금값은 계속 이렇게 올랐는데 은값은 이때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금이 오르면서 또 은도 다시 오르고 있는데, 이 이유는 은이 금보다 더 오히려 많이 안 올랐다. 자, 이 수요가 이 수요 역량이기도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금은 올랐는데 조금 전에 그림에서처럼 은은 폭락을 했을까? 한순간. 이게 이제 수요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림에서처럼 금은 우리가 이제 기금속, 주얼리, 결혼하고 주얼리 쪽에 절반 정도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밑으로 보면 투자 수요가 있죠. 우리가 골드바를 산다, 요즘 같은 ETF에 투자한 이런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은에 없는 수요처가 있습니다.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보유합니다. 금을 보유하는 이것이 또 한 17.2% 있죠. 또 기타, 자, 금도 여러 가지 이제 산업재에 사용됩니다. 뭐 기타 그런 수요들이 한 13.9% 이게 금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으면 물론 주얼리 수요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요즘 또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중앙은행도 확보를 많이 한다면 금 수요는 오히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황에서도 수요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안전자산으로 또 화폐가치, 돈가치 하락에 따른 해지 자산 등등으로 투자 수요가 많아지면 금 수요는 오를 수 있는데, 자, 다음 은 수요 보겠습니다. 은은 주로 어디에 쓰냐 하면 오른쪽에 그림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산업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니까 경기가 좋지 않으면 산업이 경제가 스톱되면 그만큼 은에 대한 수요도 급감하겠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 뚜껑을 여니까 상당히 산업이 엉망이다 해서 은 가격이 한때 급락했다. 급락한 이후 또 다시 오른 이유는 금이 계속 오르니까 은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싸졌네 라는 수요가 생기면서 은은 최근에 다시 상승했습니다만 어쨌든 수요 자체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은 역시도 주얼리 수요도 있습니다. 또 뭐 코인 이런 수요도 있고 기타 뭐 은으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 수요도 있죠. 어쨌든 은은 산업용이다. 또 아까 금과 비교할 때에는 중앙은행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은은 뭐 구태여 가지고 있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산으로서 아무래도 금 다음에 은이니까 그런 등등으로 해서 금보다는 은은 못하죠. 그러나 조금 전에 이제 그림을 보았지만 금과 은은 또 어쨌든 기금속의 같은 또 패밀리니까 금값이 계속 오르면 은값도 나중에는 결국 따라 상승하는, 자, 이런 요인들도 있더라. 자, 그런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국내 은 시세 보겠습니다. 국내 은 시세가 한돈 3.75g 한돈으로 2,805원입니다. 국제 은 시세는 어떨까요? 자, 국제 은 시세도 보시면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금 시세 그림과 비슷하죠. 이게 이제 최근 3개월 정도인데 급락했던 이 시기가 앞서 이제 우리가 금과 은 가격을 비교했을 때 금은 계속 오르는데 은이 뚝 떨어졌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 이후에 또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국제 은 시세는 트로이 온스당 기준인데 트로이 온스당 23,264원 정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금과 은 어떻게 투자할까라는 건데, 자, 이 영상 꼭 보십시오. 돈 파는 가게 금에 투자하는 4가지 방법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방송 끝에 제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붙여놓겠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ETF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뭐 금괴를 사서 내 집 금고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죠. 또 부가세도 내야 되고 금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금 ETF로 가장 널리 대중적인 것이 GLD라는 이게 티커 우리가 기호로 GLD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GLD 역시도 최근 6개월간 그림인데요. 금값이 이렇게 오르다가 이때 뚝 떨어졌죠. 언제 떨어졌냐 하면 3월달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 주식이 같이 급락했을 때 금도 그때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후로 이렇게 올랐는데요. 어제 기준 종가가 162달러 정도 합니다. 원화로 한 20만 원 정도인데 그렇다면 최근 최고 가격이 164달러 정도 했습니다. 바로 엊그제. 가장 급락했을 때 조금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주식이 떨어지고 그때 금도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을 때가 바로 119달러, 약 120달러였었고 지금은 162달러이니까 자, 몇 개월, 한 1, 2개월 전에 비하면 많이 뭐 50% 이상 올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 ETF 골드. 자, 저는 금 ETF 골드보다는 금 ETF IAU를 주로 이제 추천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GLD보다는 이 IAU가 보수가 수수료가 좀 쌉니다. GLD는 명성이 있다 보니까 브랜드 값을 하느라고 IAU보다는 조금 보수가 비싼 편입니다. IAU 해도 무방합니다. 마찬가지죠. 이 그림도 보면 이렇게 툭 떨어졌다가 이때 코로나 때문에 다 빠졌을 때 그리고 이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IAU도 최근 바로 그제 저녁에 16달러 정도를 최고가를 기록했고 최근 그 다음에 어제 종가는 16달러 정도, 원화로 2만 원 정도입니다. 야, 이게 가격이 싸니까 더 많이 오르겠다? 아닙니다. 오르는 것은 똑같이 비슷합니다. GLD나 IAU나 비슷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이것이 싸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도 ETF는 SIL 실버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은도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졌다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은도 보면 어제 저녁에 종가가 약 36달러, 35.9800이니까 약 36달러. 그래서 원화로 약 44,000원 정도. 언제가 최고치였을까요? 그제 저녁 36달러 정도. 또 그렇다면 언제가 최저치였을까요? 보시면 바로 이렇게 급락했을 때, 이 급락했을 이때가 무려 16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6달러 대비 어제 35달러, 약 36달러는 거의 뭐 2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급락한 이후에 이제 가격 상승으로 보면 금 상승, ETF 기준 금 상승에 오히려 더 버금갑니다. 이게 바닥 기준에서 올라간 그 가격은 은도 결코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 왜 은이 안 올랐다 그럴까라는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금과 은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 자, 이것이 바로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을 지금까지 투자 자산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항상 안전자산으로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이 안전자산 해치 개념으로서 일정 부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왜? 금은 투자가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기금속은 펀더멘탈이 없습니다. 즉, 그 가치를 정확하게 매길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업 주식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기업은 매출이 있고 이익이 있고 또 뭐 신제품 개발 이런 등등의 가치 평가가 가능한데 시장에서 이 기금속은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사면 오르고 많이 팔면 내리는 이것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뭐 요즘 뭐 계속 오르고 있죠. 급등한다고 표현하지만 또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은 투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한다. 지금 오를지라도 또 급락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또한 이 영상을 꼭 보십시오. 추가적으로 돈 파는 가게에서 방송해드렸던 금이나 특히 달러 함께 포함해서 안전자산이니까 이게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것 안전자산 그리고 투자자산 개념도 꼭 좀 같이 연관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방송 역시도 이 끝에 다시 이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다른 자산, 예를 들면 주식이나 채권, 이 과의 비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 첫 번째는요, 금에 몰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은도 마찬가지. 금, 은에 몰빵하는 것은 위험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주식과 또 채권, 이런 다른 자산하고 적당히 섞어찌개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과 관련되는 영상이 앞서 소개해드린 안전자산, 투자자산이라는 거죠. 꼭 보시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는 어떻게 섞을까라는 건데, 뭐, 기존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또 주식이 빠지면 또 어떻게 이런 걱정이 있을 건데, 반대로 여기에다가 금이나 채권을 같이 섞어두면 또 만약에 주식이 빠지더라도 금이나 채권은 오를 수 있으니까 총자산에서는 또 균형을 취할 수 있죠. 또한 기존 주식의 일부를 수익 실현 팔 수도 있습니다. 좀 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존 주식의 일부를 팔고 그 판 금액으로 금과 채권을 또 사둘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존 주식을 팔아서 그 판 금액 이익도 실현하고 판 금액으로 금과 채권을 사둘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5번째는 아예 지금 주식을 투자하고 있거나 아니 없더라도 새로 주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면서 반드시 금과 채권을 또 좀 비중을 맞추어서 가면 나름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아까 레이 달리오라든지 워런 버핏은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보고 있는데 그렇게 시장이 펼쳐질 때 또 총자산에서는 금 채권이 있으니까 방어할 수 있는. 그래서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다. 어느 것이 정답은 아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돈 파는 가게에서 모처럼 금을 한번 팔아보았습니다. 함께 공부한 제목, 금 사세요. 자, 오늘도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거나 다른 좋은 분께 공유해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